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 해양 방류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충북에서도 잇단 반대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정부뿐 아니라 침묵하고 있는 충북 지역 단체장들에 대해서도 비판했는데 이 시점에 충청북도는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결과가 안전하다는 보도 자료를 내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청주 수산시장, 손님 한 명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한산한 모습입니다. 평일엔 손님이 드문 날이 원래 많지만 상인들의 걱정은 당장 이번 주말입니다. 이르면 오늘부터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다는 소식에 주말 손님까지 발길을 끊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참돔이나 가리비 등 그동안 들여왔던 일본산 수산물을 당장 판매 목록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가리비 일본 거밖에 없으니까 가리비 국민 술도 이런 데는 아예 메뉴에서 삭제를 하는 거죠.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충북에서도 연이어 터져 나왔습니다. 충북 지역 19개 시민단체는 정부는 물론 오염수 방류에 침묵하고 있는 단체장들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고 진보당 등 군소 정당들도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어 반대 목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하는 국민 의견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 강력히 규탄한다. 이런 가운데 충청북도는 어제 일본산을 포함해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안전하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 시점에 자료를 낸 이유에 대해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들의 우려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방류를 시작하기 전인 상황인 걸 고려하면 도민 우려가 줄어들기는커녕 괜한 오해만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시민대책위원회가 적극적인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이후 한 달여가 지나면서 여러 기관들의 무능을 목격했지만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재난행정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라며 정확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시민대책위원회 측은 수사기관을 향해서도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후 브리핑 한 번 없는 점 등을 꼬집어 지적하며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이 김영환 지사 주민 소환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충북도청 기자실을 찾은 이 위원장은 김 지사가 형사 고발이 된 상태에서 주민 소환까지 진행된다면 도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도민들이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현재 지연되고 있는 중부 내륙 특별법에 대해선 연내 입법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코로나가 남긴 부작용 중 아이들의 발달 지연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고립과 단절로 사회성이 부족하고 오랜 마스크 생활로 언어 발달까지 지연된 건데요. 충북교육청이 발달 지연 치료 지원을 위해서 아이 성장 책임 유치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진기용 기자입니다.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대부분은 코로나 전과 후 학생 발달에 차이가 있다고 인식했습니다. 응답자의 95%가 차이가 있다고 답했고 언어와 사회 정서, 신체 순으로 발달이 지연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충북교육청이 다음 달부터 발달 지연 유아에 대한 맞춤형 치료 지원을 제공하는 아이 성장 책임 유치원을 운영합니다. 발달 지연 유아에 대한 진단 검사와 치료 비용을 교육청이 유치원에 지원하면 유치원에서는 발달 지연 유아를 발견해 검사와 치료를 유도하는 겁니다. 올해는 유치원 10곳을 선정해 지원 대상 학생 수 등에 따라 100만 원에서 25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합니다. 발달 지연된 아이들을 조기에 얼른 발견해서 적기에 지원을 한다. 그리고 이렇게 적기 지원된 것이 끊어지지 않고 내년도 그 다음 학기까지 쭉 이어지게 하는 일선 유치원에서는 그동안 발달 지연 유아 발견과 지도를 교사의 판단에 의존했던 것에서 벗어나 전문가 진단을 통해 발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지도를 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전문가와 직접 부모님을 연계해 드리고 이 아이가 어떤 부분이 문제였었는지 그런 부분을 전문가하고 같이 협의해서 교수학습 자료나 놀이할 때 지원을 해줄 수 있으니까 교육청은 발달 지연 유아에 대한 진단 검사와 치료비 지원에 더해
학부모와 또래 집단에 대한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올해 말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건립추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것인데요. 충주시를 직접 방문해 이른바 충주 충북대병원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대 병원장을 비롯한 충주 충북대병원 건립추진위원들이 충주를 방문했습니다. 올해 말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충주시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진료와 연구가 융합된 미래형 스마트 병원,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 등 충주분원의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심뇌혈관 환자, 각종 교통사고 등의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종합병원은 기존과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스마트 AI를 접목시킨 바이오 헬스 융합단지에 적합한 병원을 짓고자 합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오송 임상시험센터에서 제1차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추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예타 통과를 위한 막판 스퍼트에 나선 겁니다. 실제로 충주 충북대병원의 총 사업비는 4,148억 원. 병원 부지는 서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내 4만 9천 제곱미터로 충주시가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조기령 충주시장은 응급의료센터와 심내혈관센터 등 필수 의료 인력이 24시간 상주하는 충주 분원을 약속한다면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대병원 측 관계자 말을 들어보면 뭔가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를 좀 제대로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준비를 해서 충주 시민들에게 자신 있게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달 안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의 1차 보고가 나올 예정으로 10월 2차 회의를 거쳐 오는 12월이면 충북대병원 충주분원의 예타 통과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쓸모없이 방치되고 있는 청주 명암타워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이 청주시가 명암타워를 청년과 어린이를 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데 인근 청주랜드와 기능이 중복될 수 있어 명암타워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청주시는 흔히 명암타워로 부르는 명암관망탑 활용방안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충북연구원이 용역을 맡아 온라인 시민 여론조사, 시민 백인위원회 자문, 관련 TF팀 운영 등을 통해 도출된 결론은 청년, 어린이 등 시민복합 문화공간으로 꾸미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너무 많은 의견을 들은 결과 백화점식 공간 구상이 나온 셈입니다. 어린이 특화시설이라든가 야간 경관, 문화예술 공간, 그리고 청년 창업 공간, 그거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저희들도 그 시민 의견이 그런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문제는 최종 용역 보고회까지 열었지만 지하 2층 청년 창업 공간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업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지하 1층은 어린이 관련 공간으로 꾸미겠다고 밝혔지만 개략적인 밑그림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는 사이 변수가 생겼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7일 청주랜드 활성화 방안을 찾겠다며 관련 용역을 발주한 것입니다. 청주랜드는 사실상 청주의 유일한 아동특화 복합 놀이시설인데 그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용역은 청주 명암타워 용역에서 도출된 어린이 특화시설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 중복을 피하려면 명암타워에 마땅히 넣을 수 있는 어린이 특화시설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청주랜드와 명암타워는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부적으로 실무진들은 명암타워 어린이 특화시설의 효용성에 회의적이지만 이범석 시장은 의지를 꺾지 않고 있습니다. 청주 명암타워의 면적은 7만 6천 제곱미터에 불과하고 지하 1, 2층을 빼고는 공간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어차피 구체적인 시설물 배치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면 265억 원의 보수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선택과 집중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충북 카이스트 보설 AI 바이오 영재학교 신설 사업이 예타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AI 바이오 영재학교 신설 사업은 지난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설기획 연구 용역비 10억 원이 확정됐고 지난 5월 총사업비를 산출해 예타 면제를 신청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올해까지 연구 용역을 통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도교육청과 함께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학교 설계와 공사, 교육과정 개발 등을 마쳐 오는 2027년 3월 개교할 계획입니다. 충주시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추가 접수합니다. 신청 대상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신청일 기준 충주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정상운행 차량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로 충주시청 기후에너지과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음성군이 농어촌 버스 전면 개편을 위한 착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용자 수요 중심 효율적인 노선 운영을 위한 것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와 설명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오지마을은 수요 응답형 버스 도입 등 새로운 대안이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